그랬던 것 같아. 엄마 나는 이모님 쓰고 살 거야. 엄마 나는 항상 사장님 소리 듣고 살 거야. 그리고 항상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 내가 항상 잘 살 거야. 그렇게 해서 대학교 때 아빠한테 참 용돈을 많이 뜯어냈던 것 같아요. 성공을 해도 제가 1%로 성공할 거니까 아빠 투자를 할 거면 둘째 딸한테 투자를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제가 유선아를 만나기 전에 얘기를 잠깐 드리면 이제 방금 그 사회를 보셨던 분도 부산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도 부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사투리가 나오기는 하는데 부산에서 딸 셋의 아들 하나 5형제가 사실은 아버님이 자수성가 하시면서 굉장히 저희를 여유있게 키우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모두 함께 인서울에서 사립대 대학을 가고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닐 정도로 되게 열심히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학창시절도 보람있게 보냈고 서울에 와서 제가 경희대 의상학과를 이제 다니면서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분들의 5년, 10년, 20년 후의 삶이 선배들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정말 20년 정도 가정이고 애고 다 없이 정말 뼈 빠지게 일해야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던 탑 브랜드 의류 실장 그 당시에 뭐죠? 뭐 데코, 대무, 뭐 오브제 이런 브랜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브랜드의 탑 실장이 되려면 연봉 1억 정도의 그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아빠가 자수성가하고 사업하시는 그 모습들을 어릴 적부터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냥 뭔지는 모르는데 사업을 해야 돈을 많이 벌 것 같고 그 돈을 벌고 싶었어요. 제가 29 나이에 처음으로 개인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갖고 있는 능력이라고는 제가 해봤던 전공적인 부분 그리고 원래는 미대를 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약간의 미적 감각 그냥 열심히 살아오는 부모님들을 보고 배운 그 성실함 그런 부분들 외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가 그 주거환경학과 인테리어 디자인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학교를 다니면서 인테리어와 어떤 패브릭 그리고 미술적인 부분들을 접목해서 할 수 있는 일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생활이 아닌 그런 일 쪽에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 여러분들은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한참 온 집을 하얗게 도배를 하는 화이트 프로방스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때 제가 참 붐을 잘 타서 카페 블로그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을 하면서 29의 개인 사업을 시작하고 그 업계에서는 굉장히 빨리 자수성가했어요. 승승장구했고 하나의 아이템으로 시작해서 2개의 아이템 그리고 쇼핑몰의 개수를 늘려가면서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점점 키우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물건을 떼다 팔잖아요. 그 떼다 파는 줄줄이 난리가 났네요. 저를 보시면 돼요. 여기 신경 쓰지 마시고 저를 보시면 돼요. 줄줄이 물건을 떼다 파는 그런 어떤 도소매 부분들을 일을 하다가 사실 마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판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하냐면 쇼핑몰의 개수를 늘리고 제 슬라이드 쇼핑몰의 개수를 늘리고 제가 지금 하는 일이에요. 했던 일이에요. 쇼핑몰의 개수를 늘리고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게 온라인 스튜디오를 갖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샘플 촬영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무실을 얻어서 안에 인테리어를 하고 스튜디오를 하면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했고 그 부분에 어떤 한계치가 왔을 때 제가 또 추가적인 수입과 어떤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그걸 합니다. 아파트 분양할 때 보면 구경하는 집 같은 거 있죠. 경험 삼아 그걸 또 몇 달을 진행을 해보고 참 호기롭게 송도 신도시 가장 핫했던 그 타이밍에 제가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송도나 인천 지역 경기권에서 볼 수 없었던 고급 청담동이나 가로수길에서 볼 수 있는 최고급 어떤 소재들의 디스플레이를 하면서 그분들의 커튼, 홈 인테리어를 컨설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송도 신도시가 그때 너무 핫했고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급격히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생각했던 만큼 매출의 어떤 금액들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참고로 저희 그 딸넷의 아들 하나의 그 어떤 뭐라 그러죠? 직업을 얘기를 드리면 저희 언니가 지금 포스코에 계시고요. 저희 형부가 분양 대행을 하시는 굉장히 좀 이렇게 프로젝트를 크게 하시는 분이고 둘째인 저 그리고 셋째인 친구는 원래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고 취업을 했다가 제가 처음 자영업을 시작할 때 불러 올려요.
언니랑 같이 한번 사업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사업이 시작된 그 몇 년을 함께하고 있었고요. 넷째 동생 같은 경우는 경영 정보를 해서 외국에서 MBA 따고 들어와가지고 마케팅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었고, 다섯째도 그 비슷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송도에 그 매장을 낼 때 굉장히 심각했어요. 저희 온 식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정도로. 왜냐하면 1억이라는 인테리어 비용을 들이고, 그리고 그 비용에 맞춰서 사실 월세가 300 얼마였거든요, 처음에. 그리고 한 6천만 원 정도의 이제 보증금을 깔고 시작을 하는 거여서 어떤 지역의 추후 분양하는 상황들까지 다 예측을 하고 사실은 굉장히 고민스럽게 매장을 오픈했지만, 부동산 경기가 떨어져서 1,000만 원 할 손님들이 500을 하고 500 할 손님들이 100만 원을 하고 200 하실 분들이 그냥 쇼핑몰에서 10만 원, 20만 원짜리 하는 상황들이 오면서 아, 이것도 녹록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또 추가적인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일을 벌립니다. 저는 일 벌리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무슨 일을 벌리냐? 그 당시에 언니가 이제 그쪽 일을 하다 보니까 같이 함께 학교를 다녔던 오빠, 언니의 어떤 동기분들이 저를 되게 학창시절 때부터 봤어요. 그리고 열심히 사는 제가 예뻐 보이셨는지 대기업 건설사에 있는 오빠들의 도움을 받아서 건설사 특판 영업. 제가 오다 보니까 그 오빠에서 여기 GS가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 통화를 안 그래도 한번 했거든요, 올라오면서. 그 오빠들의 도움으로 제가 이렇게 업대의 어떤 계약 수주를 하면서 사실 그 업계에서도 좀 열심히 해요. 근데 중요한 건 한 9년, 8년 반 정도 사업을 진행했더니 제가 제 나이 35, 6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그 정도 연봉과 그 정도 자영업을 하면서 크게 망하지 않고 그래도 잘 버텨왔던 게 되게 신기할 정도로 주변에서는 선배들이 저를 만나면 그게 별말을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결혼됐죠? 애도 있죠? 직장생활도 했죠? 자영업도 했죠? 사업 사이즈도 크죠? 그러니까 하는 어떤 직장생활의 베이스랑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면서 어떤 한계점이 왔냐면 일단 한 8년을 정말 죽어라 열심히 살아봤는데 몸이 이제 훅하기 시작합니다. 몸이 훅하고 저희 아이가 조금 아프면서 제가 일을 쉬게 돼요. 근데 그 일을 쉬었더니 8년 반 동안 내가 진짜 안 자고 안 먹고 열심히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영원하지 않을 수 있구나. 그리고 뭐 내가 만약에 진짜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간다든지 얘는 진짜 큰 병을 얻는다든지, 왜냐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요새는 30대가 사실 그렇게 건강한 나이가 아니에요. 그렇게 건강한 나이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접하면서 그게 남의 일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무언가를 고민하던 시기에 제가 유산화를 만납니다. 그때 제가 했던 건 열심히 해보니까 돈은 돼요. 어떤 일이든. 그게 뭐 쇼핑몰이었든 매장이었든 뭐 건설사 영업이었든 돈은 되는데 그 돈과 함께 사실은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거, 그리고 돈을 벌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일단 내가 건강이 그러니까 해쳐진다라는 부분, 그 두 가지를 혹시 만족시킬 수 있는 일은 없을까, 그러면서 제가 알아보기 시작해요. 제가 유산화를 만난 건 저희 아들이 지금 중2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냥 제가 항상 바쁘다 보니까 저희 아이가 그 언니 집에 가서 닭죽을 얻어먹고 볶음밥을 얻어먹고 했던 친한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우연히 저희 집에 오셔서 전단지 한 장 줍니다. 할 말이 가득한 눈으로. 그래서 제가 언니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왔어? 이렇게 하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늘 항상 삼선 슬리퍼에 그 추리닝 무릎 늘어난 거 있죠. 아이들 픽업할 때 나 만났던 언니인데 너무나 예쁘게 변해서 다이어트를 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니 이거 좋은 일 있어? 너무 예뻐졌다라고 얘기했더니 다이어트를 했대요. 그래서 뭘 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할 말이 있는데 안 한 듯한 느낌? 그래서 부산 사람들 참 되게 못 참아요. 그런 거 막 이렇게 아시죠? 혹시 아시나요? 경상도 사람들도 성격 급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있으면 빨리 해보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언니가 수줍게 가방에서 전단지 한 장을 꺼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셨던 말이 나 이거 일로 시작했어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그때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갔던 것이 지금 사회자분이 얘기하는, 제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매장을 할 때 많은 네트워크, 방판, 다단계 하시는 분들이 지나가요. 그리고 좀 싹싹하고 예쁘면 들어와서 뭐 파니 하고 뭐 하나 사드리고, 더우면 더운 대로 에어컨 바람 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먹고 가라고 좀 들여다 오시라고 하고, 추우면 추운 대로 들어오셔서 좀 불 좀 쬐고 가시라고 얘기했던 터라 사실 그 일이 뭐 그렇게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그냥 제가 아는 사람 많고
뭐 아는 사람 많고 돈이 많아야 되고 막 말을 잘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그 언니는 그런 캐릭터랑 굉장히 멀었었어요. 근데 그 언니가 왜 이걸 할까라고 궁금했었고 그리고 잠깐 스쳐가는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를 픽업하러 그 언니 집에 갔을 때 항상 식탁 위에 뭐가 있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순간순간 생각이. 그리고 그 언니 아이들이 비염이나 아토피가 되게 심각했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지난 몇 년 동안 언니가 이거 먹었니 애들이 좋아졌어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들은 너무나 건강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별로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언니가 이걸 일로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첫 번째 물어봤던 질문이 언니 이거 왜 해요? 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언니 얘기가 남편이 저희 언니랑 함께 포스코를 다니고 계셨거든요. 너도 알다시피 남편이 대기업을 다니긴 하지만 외벌이로 사실 두 아들 키우기가 쉽지 않아. 그리고 제품 먹었던 거 너무나 좋았고 더도 덜도 말고 큰아들 수학학원 30만 원, 작은아들 태권도 비용 13만 원을 좀 자기 손을 주고 벌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했던 질문이 이 회사는 돈을 어떻게 주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설명 좀 해보라고 돈 주는 방법을. 그랬더니 귀까지 시뻘개져서 그날은 집에 돌아가셨었어요. 그리고 신발을 불이 나게 신으면서 하셨던 말씀이 나 다단계하는 이상한 엄마 아니니까 학교에 소문내지 말라고.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혹시 이것도 아메이 다이아몬드 같은 일이 있으면 언니가 설명을 못하겠으면 설명을 나한테 잘해줄 수 있는 그분을 좀 나한테 소개를 해달라고. 너무 좋겠죠 이런 분 만나면. 그죠? 너무 좋겠죠. 저처럼 막 사업도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이 갑자기 막 사업하겠다 그러고 궁금하다 그러는데 일주일 동안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제 전화를. 근데 오히려 그게 또 궁금한 거예요. 이 언니가 왜 그러나. 그래서 제가 막 찾기 시작해요. 막 들이다 찾기 시작해요. 저도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방판 그게 무엇이 다른지 몰랐고 제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관심이 없었지만 제가 들여다보면서 전문 서적을 읽고 제가 참 유산화를 그나마 빠르게 잘할 수 있었던 건 저는 알아본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옆집 언니, 뭐 엄마, 뭐 오빠 이런 사람들에게 묻지 않고요.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전문 서적들에게 물어봐서 제가 정말 사투리로 디립답하기 시작합니다. 그 네트워크가 뭔지. 그리고 제가 그 책들 중에 지금 하나인데요. 폴젠 필저라는 이분이 웰리스 산업.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서 사실은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것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웰리스 산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웰리스 산업 중에서도 방탄, 뭐 일반 유통 여러 가지 유통 방법이 있지만 신개념 유통인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와 우리 같은 소비자들을 직거래하는 그런 다이렉트 마케팅, 다이렉트 셀링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더 많은 좋은 제품들이 나올 것이고 그런 새로운 유통으로 가지고 새로운 수익 구조를 가지고 진짜 백만장가들이 더 많이 나올 거라는 이러한 전문 서적들을 접하면서 제가 유산화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요. 처음에는 그 많은 네트워크 회사들 중에 비교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웰리스 산업에서 방금 얘기 드린 회원제 직환사들은 이런 그냥 그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어요. 물건을 만드는 회사가 있고요. 우리 같은 소비자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유통비, 광고비, 물류비 이런 중간에 유통 부분들이 붙어서 실제로 1,000원이는 원가비가 저희가 뭐 5,000원에 사잖아요. 배추가 뭐 현지에서 500원인데 우리가 뭐 7,000원에 사고 금배추라고 하고 이런 부분들처럼 실제로 물건을 만들어내는 구조들도 이러한 상황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런 중간 유통비나 관리비, 물류비들을 제외하고 그냥 물건을 만들어내는 곳과 나 같은 소비자가 회원가입을 통해서 직거래하는 부분들이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을 제가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특히 광고나 홍보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인 내가 구정 광고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일어나는 매출들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이영애 모델비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갑자기 이영애를 예를 들으니까 제가 나이가 좀 많이 티가 나네요. 그죠? 너무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가 가늠이 안 가고 입이 보여야 전체적인 느낌을 좀 아는데 약간 이렇게 좀 축 처져 있는 듯한 느낌.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이렇게 이게 뭐죠? 초승달 눈이 돼주시면 제가 조금 힘이 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모델비 대신에 누구에게 그 수익을 쉐어해 주냐면
그 모델 광고 역할을 해준 소비자 개개인에게 그 수익 배분을 해주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었어요. 저도 사실은 근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다단계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저는 다단계에서 그렇게 나쁜 기억이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제가 유산화를 사인도 안 하고 이렇게 드립다 파는 2달이란 기간 동안 아 정말 사람들은 이 선입견이 많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몸소 겪었던 게 저는 몰랐어요. 저희 집에 그런 다단계 역사가 깊은지. 근데 제가 그냥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일을 알아본다라는 이유만으로 저희 엄마, 저희 언니, 저희 동생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별 생각이 없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하는구나. 그리고 제가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엄마 딸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 내가 진짜 알아보고 진짜 결정하기 전에 가족들에게 얘기할 거니까 기다려달라고 해서 내가 2달을 알아봤고 저희 집에서 이러한 자리, 가족 회의를 통해서 제가 유산화를 결정했어요. 그때 알아봤던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더워서 이렇게 하시거든요. 에어컨 다시 좀 켜주시겠어요? 이러한 회원 직접 판매라고 하는 다이렉트 셀링, 네트워크 마케팅, 멀티레벨 마케팅 되게 용어는 다양합니다. 이런 구조에서 우리가 소비자로서 취할 수 있는 득은요. 원가비를 높여서 훨씬 좋은 제품을 생산해야지만 소비자들이 실제로 먹고 쓰고 광고를 해줘요. 그리고 매출이 일어나면 회원들에게 많은 보상을 해줘야 더 신이 나서 얘기를 하겠죠. 누군가에게. 구정 광고라는 것. 그리고 그 수동적인 지금 얘기하잖아요. 수익 배분을 원활하게 해주면서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통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걸 제가 전문 서적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실 와닿지 않는 얘기일 수 있어요. 처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종사를 하시던 어떤 일을 해오셨던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방법 중에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던 대부분의 일들은 시간당 나의 페이, 연봉의 어떤 일들, 그 수익 구조의 돈의 어떤 페이적인 부분이 조금 다를 뿐이지 궁극에는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수입은 제로 베이스가 돼요. 제가 그 8년, 9년 동안 열심히 했던 일이 내가 일을 하지 않으니까 제로 베이스가 될 뻔했던 부분 그리고 그 매출 자체가 흔들려서 수익이 몇 천만 원대에서 뚝뚝뚝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안정적인 수익이 없을까? 결국은 나의 노동력과 시간을 투자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수입을 저희는 노동 수입이라고 전문 서적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두가 원하는 자 직장인들이 대부분 원하는 게요. 직장 생활 하다가 목돈 모아서 부동산 투자라든지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함께 모아서 그 다음을 원하는 사업이 자영업이에요. 그리고 그 있던 목돈을 좀 더 불려서 그 다음 최종 단계에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일들이 대부분 건물을 하나 사는 거예요. 작게는 오피스텔, 작은 상가, 그리고 월세를 받아서 또 불려요. 한 2-3번. 10년, 20년을. 그래서 한 10억, 20억짜리 건물을 받아서 거기서 따박따박 나오는 월세 한 500, 1000만 원이면 노후 든든하게 보내실 수 있잖아요. 그 20-30억대의 어떤 건물을 하나 사서 나의 노후를 월세, 그리고 임대 그걸 보고 월세 수입, 임대 수입 그리고 저작권 수입이라고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수 GD를 좋아합니다. 여기에 연령대를 보니까 GD를 예를 드는 것보다 주영은을 예를 드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주영은은 다 아시죠? 주영은이 곡을 쓰고 작사를 해서 예전에 연령대가 드러나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노래방에서 500원짜리를 넣고 노래를 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 뉴스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노래방이 요새 핫하고 그 500원짜리 코인들이 모여서 주영훈의 어떤 저작권 그 수입이 얼마라는 게 한참 이슈가 됐을 때가 있었거든요. 요새 이슈가 되는 사람들이 GD였다가 지금 도끼 막 이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아시네요. 나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궁극에는 내가 갖고 있는 권리적인 수입 임대 수입이라는 건요. 내가 갖고 있는 건물에서 나오는 권리적인 수입이고요. 저작권 수입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책이나 음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권리를 인정받는 수입이고요. 연금 수입은 내가 미리 돈을 내잖아요. 연금 같은 경우. 그거에 대한 권리적인 수입. 궁극에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만들어 놓은 무언가에서 받을 수 있는 노동 수입이 아닌 권리 수입이라는 것을 위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그 수입의 특성이 다르다는 걸 제가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이런 장점들도 있더라고요.
1억의 인테리어를 하고 5천만 원의 보증금을 깔고 한 달에 300 몇십만 원씩, 그거는 매장 하나만 지금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제가 갖고 있던 창고, 제가 갖고 있던 사무실, 스튜디오는 별도인 거예요. 그 수많은 돈을 들여서 가게를 세팅하고 그 월세가 누굴 주는 거예요? 집주인 주는 거잖아요. 아니면 은행을 주던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좀 큰 돈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었던 사업이라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일단 자격이 필요 없어요. 남녀노소 원하는 사람들이 진행할 수 있고요. 큰 자본이 필요 없이 무자본 혹은 소자본, 그리고 점포가 필요 없이 그렇게 일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열심히만 해놓으면 그걸 권리적인 수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경제적인 여유와 함께 반드시 가져갈 수 있는 게 어떤 시간적인 여유, 수입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 네트워크 마케팅을 끊임없이 일을 해서 제가 돈을 벌어야 했다면 차라리 아마 8, 9년 이미 잘하고 있었던 그 일을 선택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달랐던 거를 제가 알면서 이걸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유선화만 있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매장에서 봤던 그 수많은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 아메이, 뉴스킨, 허벌, 레나테크, 그리고 그 핑크 색깔 화장품 파는 분 있어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뭐 애터미,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아모레, 설화수, LG 뭐 있잖아요. 방판 개념에 그런 회사들 중에서 도대체 방판과 네트워크의 차이? 방판은 판매 수당을 받는 거고요. 네트워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권리 수익을 인정받는 거라서 저는 방판이 아닌 네트워크 중에서 그 회사를 고르기 시작했고 전문 서적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권리 수익적인 부분은 제가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일을 한다면 회사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가 얼마나 안전한지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라고 얘기해요. 전문 서적에서. 그리고 제품은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웰니스 사원, 정수기나 어떤 뭐라 그러죠? 공기청정기, 고등어, 그리고 뭐 휴지 너무나 많아요. 그런 생필품이 아닌 정말 우리가 사업이 발전되고 경제적인 여유들이 챙겨지면서 내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이 투자한다. 그래서 웰니스 산업이나 실버 산업들이 인기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정말 내가 어떤 걸 선택을 한다면, 저는 건강기능식품을 그래서 선택하려고 했거든요. 선택을 한다면 여기저기서 살 수 있는 거 말고 독보적으로 제품이 좋아서 여기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거. 제가 이걸 사업으로 시작한다면 저는 평생 먹을 거고 제 가족들, 제 주변 분들에게 먹으라고 권해줄 건데 그게 일인데요. 어떻게 보면 꼭 사업이 아니어도. 근데 어중간한 제품들은 권해줄 자신이 없었어요. 절 딱 보시면 뭐 아니면 보일 것 같잖아요. 딱 보셔도. 그죠? 저는 그래요. 100등 중에 50등 하는 거 가지고 제가 돈 벌자고 어머니 이거 진짜 좋아 이런 말 저는 못해요. 성격이. 근데 때마침 그런 걸 비교할 수 있는 자료들을 보면서 최고의 제품. 예를 들어 회사 제품이 똑같아요? 그럼 돈을 많이 주는 걸 하겠죠. 그리고 그 권리적인 수입을 훨씬 많이 주는 회사를 하겠죠. 저는 어중뛴 제품을 가지고 돈 많이 준다고 그걸 할 수 있는 약간 양심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기 시작하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한국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 중에서 고르기 시작해요. 공정거래위원회라고 하는 정부기관의 정식 허가를 받고 네트워크 법은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다단계 방문 판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들 중에서 제가 필터링해서 이 조건으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중에서 그 당시에 102개였거든요. 2015년 4월에 제가 알아봤을 때 102개 중에 매출 3위 10위권의 회사, 그리고 유산하는 그때 22위였어요. 전단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 회사를 껴줬고 그 외에 단 한 회사까지 해서 12회사의 공정거래위원회에 5년간의 모든 데이터들을 제가 엑셀 파일을 하고 그 전문적인 내용들을 들답하기 시작하면서 그 중에서 그 3가지 조건으로 고르고 골라서 제가 유산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세포과학 뉴트리션 전문 기업이고요. 유산화, 진정한 건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헬스 사이언스, 과학에 기반을 둔 그런 회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흔히들 얘기하는 어떤 유통의 흐름에 따라서 기업들이 생기게 되는데 대부분 기업 이윤을 위해서 경영 전문가들이 회사를 만들기 시작해요. 근데 유산화는 조금 시작이 달라요. 전염병 진단 키트를 만드신 마이러멘츠 박사님.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이렇게 수두
뭐 이렇게 병이 걸리면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지금 가장 핫한 게 뭐예요? 코로나 진단 키트를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런 진단 키트를 개발하셨던 마이로벤츠 박사님이란 분이 이미 그 연구시설 그런 30여 종이 넘는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이미 상용화돼서 소아과 내과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가족력이 가족들이 너무 빨리 돌아가시는 거예요. 퇴행성 질병이라는 것을 이유로. 그래서 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진단 키트보다는 진단의학이라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게끔 예방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해서 예방의학으로 돌아서시면서 본인이 갖고 있던 진단 키트를 개발하는 능력, 그거에서 핵심 기술인 세포 배양 기술, 세포가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 노하우들을 담아서 영양제를 만들기 시작한 게 유산화의 시작이에요. 지금 이거 보시는 것은 미국 유타주 솔렉시티에 있는 유산화 정경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고 드시고 계신 유산화 영양제 100%는 미국 유타주에서 생산을 하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생산하는 생산자, 회사와 저희 같은 소비자, 그리고 소비를 하면서 동시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저희 같은 사람과 직거래하는 거예요. 저희는 OEM, ODM 이런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자체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24개국에 진출해져 있습니다. 지금 유산화 역사가 28년이고요. 한국에 들어온 지는 17년 차 되거든요. 근데 아메이나 뉴스킨이나 허벌 이런 부분들에 비하면 진행되어 있는 연차에 비해서 그 진출해져 있는 국가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이유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OEM 생산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생산 라인이 갖추어져야지만 주야지는 사투리인데 그죠? 갖추어져야지만 그 나라에 진출을 해요. 그리고 동일한 제품들을 그냥 외국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식약청 기준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2, 3년 정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 나라에 맞는 제품을 출시하기 때문에 1년에 한두 개 정도 꾸준히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사업으로 보신다면 지금 연령대가 아직 자녀들이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실제로 유산화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아이들이 캐나다와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케이스도 되게 많고요. 부모님들은 한국과 캐나다, 미국을 오가면서 유산화 사업을 글로벌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들을 해외에서 공부시키려고 한다면 기러기 아빠가 아니라 기러기 엄마가 아니라 그냥 지금 열심히 만들어 놓은 권리 수익을 누리시면서 아이들과 함께 외국에 나가실 수 있고요. 동시에 그 나라에서도 유산화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주식 하시나요? 주식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안 하세요? 괜찮아요.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주식해서 단타로 돈을 번 사람은 들었지만 궁극에 돈을 번 사람은 저는 진짜 손을 꼽게 봤습니다. 사실 제가 유산화를 비교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 권리적인 수입을 회사가 준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열심히 일을 했어. 그 권리적인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사라진다. 회사가 문제가 생긴다면 그럼 그냥 못 받는 거예요. 종이 쪼가리 되는 거예요. 주식처럼. 제가 유산화를 알아봤을 때 저는 주식의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봤던 그 12개 회사 중에 주식에 상장되어 있던 회사가 4개가 있었거든요. 그 4개의 회사를 저랑 가장 절친 중에 하나인 펀드 매니저하는 오빠한테 알려줬어요. 오빠 이거 4개 주식 좀 찾아봐. 투자할 거면 어디다 투자할래? 오빠가 얘기했어요. 우산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알았어. 뭐 때문인데?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뭘 때문에 물어보냐. 제가 알 필요 없어. 내가 일단 나중에 얘기해줄게. 하고 나중에 얘기를 드렸거든요. 결국은 일반적인 우리가 그 회사의 재무제표, 안정성, 지금 지나왔던 과거, 앞으로 향후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정확한 자료들이 사실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인 거예요.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만큼 안전하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많은 건강기능식품이 식품이거든요. 근데 유산화는 증시에 상장이 될 때 의약품 전문 제약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거 자체가 똑같은 아이템 영양제를 유통을 시키더라도 그 시작 그리고 이 회사의 어떤 퀄리티 그리고 그런 어떤 기술력을 알 수 있는 아주 단편적인 예였다고 보시면 돼요. 워렌 버핏이라고 다들 아시죠? 저희 아들 요새는 저희가 컸을 당시에는
왜 죽은 사람만 위인전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현존에 계신 분들도 위인전이 있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어릴 때부터 가장 자기는 이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한 게 워렌 버핏이에요. 왜? 정말 돈이 많잖아요. 그분은 정말 돈이 많잖아요. 그 정말 돈이 많은 가치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이 본인의 어떤 투자이론을 이렇게 적용을 해서 향후 100년 동안 롱런할 회사 5가지를 고른 그 내용들이 포브스지에 실린 적이 있었어요. 월마트 다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마트예요. 그리고 코카콜라 아시죠? 누가 그랬더라요? 아프리카 뭐도 드시는 게 코카콜라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유니레버, TJX는 유통업체예요. 유통업체인데 정말 어떤 회사의 어떤 규모, 매출액으로 보면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산은 작아요. 근데 그만큼 향후 100년 동안 롱런할 수 있다라는 워렌 버핏의 어떤 투자 평가를 받았을 정도로 인정받은 데이터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바탕이 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강기능식품. 그냥 식품회사이기 때문에 신고하면 되고요. 그냥 만들어내면 되지만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기술력, 그리고 앞으로 퓨처에,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연구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연구하는, 사람의 몸을 연구하고 세포를 연구하고 그 기술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영양제를 만들어내는 자체 R&D 연구부서가 있습니다. 어디다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산하는 100억 가까운 돈을 지속적으로 매년 이 연구 투자에 써요. 그리고 누구신지 아시죠? 저희 팀에 저도 정말 열심히 데이터를 찾는다고 찾는데요. 저희 팀에 은행 나와서 일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백악관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게시글을 영문 번역을 해서 저에게 가져왔더라고요. 구글 번역기를 돌려서. 그 정도로 자료는 찾아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제가 하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팩트 체크를 하시고요. 그런 좋은 제품이면 드셔보시고요.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한번 알아보시고 진행해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백악관 과학기술국 OSTP라고 하는 과학기술국과 함께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 연구는 뭐냐면요, 우리의 건강 상태, DNA 뭐 이렇게 개론 프로젝트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장에는 미생물들이 있고 그 미생물들을 분석해 보니까 향후 내가 걸릴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어서 장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연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한 2, 3년 전부터 홈쇼핑 틀면 한참 유산균만 나왔을 때가 있었어요. 그 시작이 이러한 연구예요. 장을 깨끗이 해야 된다? 그래서 유산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되면서 소비자들은 그런 정보를 받는 거. 백악관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유산화입니다. 그리고 미국 공영방송 중에서 미국인들이 가장 즐겨보고 신뢰하는 건강 토크쇼인 심장약 전문의 닥터 오즈라는 분이 진행하는 닥터 오즈 쇼예요. 전 세계 유명한 셀럽, 연예인, 운동선수, 지금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그 위에 마이런 멘츠 박사님, 유산화의 창립자분, 오프라 윈프리, 이런 분들이 나오시는 이 방송 토크쇼에서 유산화 제품을 보여주고 권해줍니다. 왜? 이렇게 좋은 제품을 널리 알리는 게 본인이 의사로서의 어떤 사명감이라고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유튜브만 쳐보셔도 사실은 많이 나오거든요. 방송 내역들을. 그만큼 닥터 오즈가 신뢰하는 뉴트리션 전문 기업이 유산화입니다. 그리고 유산화는 자체 병원도 가지고 있어요. 멕시코 해안에 자리하고 있는 산호기부 의학연구원인데요. 대체의학,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병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하면서 어떤 의학기술 말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내용들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이 병원에 가서 전립선 암을 치료하고 왔다고 해서 KBS 뉴스에도 방영되었던 내용입니다. 이 병원에서는 째고 약 먹이고 수술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영양제 드시게 하고 심리 치료하고 건강 운동 치료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본인의 몸이 가지고 있는 면역력 그걸 높여서 그 병을 이겨내는 힘을 키우게끔 하는 대체의학에서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병원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9시 뉴스에서 나왔던 화면을 제가 캡처 떴거든요.
산업이부 병원, 뭐 유사나, KBS 뉴스 이렇게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내용을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유산화는 앞서 마이러벤츠 박사님이라는 분이 그러한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하셨다고 했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져서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이 일을 하면서 유일하게 많은 기업들이 왜 이렇게 봉사하고 기부하고 하는 부분들을 결국은 어떤 사회기업임을 과시하기 위해서 내보인다면, 유산화는 기업이 설립되어 있던 당시부터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어요. 재단 모든 운영비는 유산화에서 진행을 하고요. 기부금 100%는 많은 분들께 가고요. 저도 지금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꾸준히 4주에 한 번씩 오토십을 돌릴 때 기부금을 저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돈을 벌어가면서 소외되어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좀 베풀고자 하는 어떤 회사의 마인드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재단의 기부 금액을 별도로 마이러벤츠 박사님은 본인의 사비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이런 좋은 일을 하세요. 선교 활동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일을 하시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직접 판매 공정거래위원회.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다단계 방문 판매업 안에 네트워크 마케팅은 들어있어요. 지금 법령 자체가. 그 회사들을 찾아보실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보험 같은 걸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단계 방문 판매업에 등록되어 있는 많은 네트워크 회사들이 소비자나 사업자들의 어떤 권익 보호를 위해서 드는 보험이 있어요. 직판공제조합이라고 하는. 결국은 혹시나 회사가 잘못되거나 혹시 제품에 이상이 있을 때 그 피해 보상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보험 증권에 가입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의 건강함, 결국은 모든 사람들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하다면, 그리고 그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과학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세포과학 전문 기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거에 특화되어 있는 유산화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건강기능식품이지만 FDA 의약품 제조업체, 제조시설을 가지고 거기서 유산화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의약품에 준하는 NSF, GMP 인증들을 받아서 이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도 강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식품이면 대충 포뮬로 두드려서 중국의 OEM 생산에서 라면만 바꿔서 팔아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자체적으로 17년 그 이상을 꾸준히 이러한 인증들을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게 가장 주목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R&D 연구부서, 자체 연구부서가 있다 보니까 본인들의 유산화 특유의 유산화만 가지고 있는 그런 자체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제품들을 드시면서 건강을 유지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의사 약사들이 비타민을 처방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 소아과, 내과에 가면 위장약을 처방할 때 유산균을 먹으라고 하고 그 위보호제 같은 걸 주잖아요. 근데 외국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영양제를 정식으로 처방을 받아요. 그 외국, 싱가포르,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의사 약사들이 보는 처방전의 유산화는 등재되어 있습니다. 약에 준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죠. 그리고 유산화 제품 구성을 보시면 뉴트리션, 먹는 영양제예요. 세포를 좋은 영양을 먹고 밸런스를 맞춰서 그 세포가 건강하게 만들어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는 바르는 영양이에요. 지금 추웠다 더웠다를 반복하면서 제가 조금 이제 화장이 그러실 수 있는데, 제가 5년 됐거든요. 유산화 사업을 한 지. 그 당시에는 정말 민낯으로 아이를 픽업 가기가 나 부끄러울 정도로 제가 여드름성 피부가 굉장히 심했어요. 지금 메이크업을 지으면 그 자국들이 조금 연하게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제 피부에 만족스러울 정도로, 타고난 사람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그만큼 먹는 것과 바르는 영양이 동시에 되어 있어야 우리는 건강할 수 있다라는 거. 파라벤이 없는, 합성 방부제가 없는 안전한 화장품으로 여러분의 속과 함께 겉도 건강하게 만드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저는 유산화 다이어트를 해서 슬림한 건 아닙니다. 슬림한 건 아니지만 제 몸에 있던 독들을 빼는 리셋 디톡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건강을 찾았고 제 가족들의 건강을 찾아주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까 제가 사회 보셨던 분 있잖아요. 정말
수입자 한 대 정도는 다이어트에 쓰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유사라 다이어트를 권했을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앞서 있던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그냥 남 믿고 다이어트 하라고, 결과는 반드시 나니까. GNC나 다른 제품들을 드시고 계셨는데 그 제품을 비교해 드리면서 드셔보시라고 그랬어요. 리셋체어 그냥 여자분들 남자분들 요새는 다이어트가 사실은 필수적인 부분이잖아요. 예뻐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건강하게 나이가 들기 위해서 그 탄력적인 몸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리셋 다이어트 프로그램입니다. 정말 수많은 영양제들이 있어요. 마트에만 가도 너무나 많고요. 홈쇼핑을 치면 너무나 많고요. 사실 영양제가 진행되어 있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몇 년 안 됐지만 영양제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특히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에서는 너무나 무분별한 영양제들 때문에